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유형별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면 어떤 신고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사업 유형을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건비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또 신고해야 될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업 유형별 세금의 신고 납부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구분에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와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처음에 법인을 보시게 되면 우선 세금 관련,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내가 신고해줘야 되거나 위택스에서 신고해줘야 되는 그런 세금 관련 신고를 보시게 되면 법인세 신고가 있고요, 부가세 신고가 있고, 원천세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 제출이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4대 보험에 관한 신고는 또 세금 신고와 다른 공단에 해줘야 되는 신고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신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성립 신고가 있고,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총액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 내용 확인 신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있는데,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보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은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어떤 신고가 있냐? 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그리고 원천세 신고, 지급 명세서 제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합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가 있고요,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가 있고요, 보수 총액 신고, 일용직 근로 내용 확인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개인의 같은 경우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 아니면 사업장 현황 신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이제 하나하나 신고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라고 보시면 되고,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인세 중간예납 한번 보시게 되면 당해 사업연도의 상반기에 법인세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1년이 아니라도 되고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라고 신고 납세 의무자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A란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의 사업 연도를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러면은 사업 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인은 중간 예납을 하는 게 아니라 정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신고 납부 의무 보시게 되면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중간예납 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되니까 고기 6월 30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니까 대부분의 법인은 8월 31일 날까지 중간예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법인 지방소득세라고 있는데, 법인세 산출액에서 10%가량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고요.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은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면은 요거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소득세 보시게 되면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인격체를 가지면은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나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다 그러면은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 보시게 되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성실신고 대상자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합산하여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포괄주의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들어온 건 수입이 되고요. 나간 건 비용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을 열거해 놨습니다. 이자소득 있고 배당소득 있고 사업소득 있고요. 근로소득 있고 연금소득 있고 기타소득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이 열거된 소득 중에 안 들어간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가보시면 소득세 중간예납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도 있으니까 소득세도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당해 사업년도 상반기에 소득세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 보시게 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납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는 1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고지해주는 거 뭐 이상 없으시면 바로 내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당해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추계신고라고 하거든요. 그 추계신고에 의하여 신고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 지방소득세.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산출세액의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고 납부 기한은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부가세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법인과 개인 둘 다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생산 및 유통 단계에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으시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라고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개인, 법인,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부가세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1기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2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기간은 1기랑 2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그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을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확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7월부터 9월달까지를 2기 예정, 그리고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신고 납부 기한은 1기 예정 때는 4월 25일, 그리고 1기 확정 때는 7월 25일, 2기 예정 때는 10월 25일, 그리고 2기 확정 때는 다음에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 확정 총 1년에 4번을 신고를 다 하셔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 기간에 그 납부 금액의 반 정도를 납부서로 작성해가지고 보내주게 됩니다. 그 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그거 납부하시면 되는데, 내가 직전 과세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납부 금액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개인도 법인하고 마찬가지로 예정 신고 기간에도 그 신고에 의해서 신고 납부 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이 있는데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혹시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그 신고 내용을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가세자도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예정고지는 일반 개인과 달리 7월 25일에 한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간이가세자 및 납부 면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냐?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인 중에 이 매출액 이하는 정말 영세하다 이래서
부가세 신고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납부 의무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공급대가,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그 어떤 특정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개정안은 지금 공급대가 8천만 원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납부 면제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3천만 원 미만이고요. 개정안은 4,800 미만입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부가세 과세되는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세 면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신고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의료업자, 학원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는데 이게 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면세 업종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과세하고 면세하고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다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하실 때 면세 금액이 얼마인지 뒤에 면세 금액을 적는 란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적어주시면 되고, 나는 온전히 면세사업자다 하시는 분은 사업장 현황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나는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 해주셔도 되고, 하지만 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인건비가 발생한다 그러면 요거는 지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제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신고하기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신고 납부 같은 경우에는 징수일, 즉 지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라고 있는데 요것도 그 동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소득세의 10%가 그 지방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하고 지방세는 다시 여기 위택스나 이택스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라고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한 명 발생했고 그 한 명에 대해서 내가 200만 원을 지급했다 요렇게만 표시를 해주는 신고라고 하면, 뒤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거를 받아갔는지 그 인적사항과 총 금액을 적어주는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출 의무자는 제출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대상은 이자 배당 근로, 퇴직, 연말정산 사업소득,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제가 시기 되면은 지급조서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퇴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 지급을 제출 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일용 근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분기가 지난 다음 달 말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일용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영상 따로 찍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정말 쓸데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19년도에 들어왔죠. 요것도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되고, 일단 요거는 그 반기별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기타 등의 그 밖의 소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대 보험 관련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건비 발생 안 한다 그러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인건비 발생한다 라고 하시면은 4대 보험 관련 신고도 해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있다, 사업장에 근로소득자가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성립 신고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4대 보험 공단에 내가 직원을 채용했으니까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이 여기 열렸습니다 하는 신고가 되겠습니다. 요거 신고하시면 사업자 번호 뒤에 0이나 1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번호 나옵니다. 요게 어떤 면에서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취득 상실 신고가 있는데 요거는 사업장 신고는 말 그대로 사업장을 신고하는 거고요. 사업 가입자 취득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내가 A란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대 보험을 떼가세요. 뭐 이런 내용이죠.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피부양자 신고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미래에 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깔린 기본 개념이 미래에 다시 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도를 지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정산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그 금액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근로자가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신고하셔야 되고요. EDI 가입 안 했다 그러면 서면 신고하시면 되고요. EDI 가입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여기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가시면 여기 보수총액 신고하는 난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일용직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용직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보시게 되면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인건비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그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여기 가셔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거랑 지금 그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랑 지금 신고하는 게 겹치고 있는데, 물론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지금 세무서 제출이라고 체크를 하면 뭐 과세 자료가 공유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럴 거면은 하나를 없애지 꼭 이렇게 비슷한 신고를 두 개를 이렇게 다른 곳에 하는 거를 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인건비가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그 세무 관련은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신고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장 성립 신고, 뭐 가입 신고, 뭐 이런 것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세법적으로 대표자 인건비가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인건비가 발생이 하나도 되는 게 없고 대표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인건비에 관한 세금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이내에 그 가입하라고 신고가 그 서면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고 대표자 인건비만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장에 그 신고를 안 하겠습니다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 작성해서 보내시면은 이제 4대 보험 관련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시면 그 밖에 세금이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정말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신고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됐다 그러면은 또 다른 세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밖에 세금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긴 2개밖에 안 적었는데 혹시나 다른 세금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실무하실 때 한 번씩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주민세 종업원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사업소세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세금인데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납부 대상 한번 보시면 그 월 평균 금액이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저는 제 구독자분 중에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시면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등이 있는데 요거는 딱 느낌이 오죠. 일반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근데 술을 제조하는 사업장 뭐 요런 거에 해당이 되니까는 나는 그런 것도 특별한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세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업 유형별로 그 납부해야 되는 세금과 그 다음에 4대 보험 관련 신고는 어떤 거를 해줘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요거는 이제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나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는 영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영상은 제가 올려놨는 영상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모자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때 되면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찬바람이 불면은 저희는 바빠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영상 업로드가 늦는데 주기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경비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거를 엑셀로 장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